종합 스포츠 분석 토킹 채널입니다. 10년 이상의 실전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데이터 기반 핵심 분석부터 최강 배팅 전략까지 아낌없이 공유해드립니다. 수년간 운영된 전문 분석방 링크는 고정 댓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스타드렌 vs PSG. 이 매치업에서 배당만 놓고 보면 파리 생제르맹 쪽 승리 배당은 전력 격차를 이미 충분히 반영한 만큼 순수 승패만 노리기에는 메리트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승리 배당을 집착하듯 따라가기보다는 전술적인 구조와 후반 흐름을 고려해 언더오버 쪽에서 포인트를 찾는 접근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 스타드렌은 3, 5, 2로 중앙 밀집도를 확보하고 엠볼로, 무사 알타마리의 전환 속도로 균형을 맞추려 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라인을 내릴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밀려날 가능성이 높다. 파리 생제르맹은 초반에는 점유를 통해 상대 블록을 넓게 흔들며 공간을 탐색하다가 후반 승부처 구간에는 하프 스페이스 쪽으로 공격의 무게를 집중시키며 박스 안과 앞 공간을 동시에 찌르는 패턴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크바라트스켈리아가 터치라인을 타고 내려간 뒤 안쪽으로 꺾어 들어가면 풀백은 따라붙느라 라인을 벗어나고 센터백은 박스 안마크를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순간 하프 스페이스가 비게 되는 구조가 자주 나온다. 이 타이밍에 비티냐와 이강인이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 안쪽으로 타이밍 침투를 성공시키면 스타드 렌의 골키퍼와 수비는 동시에 몸의 방향과 시야를 바꾸느라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장면을 겪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러한 공격 패턴이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점유와 재정렬을 반복하면서 여러 차례 이어진다면 단순히 한 골차 승부로 끝나기보다는 득점이 더해질 여지가 분명히 존재한다. 반면에 스타드렌도 단순히 내려앉기만 하는 팀은 아니고 엠볼로가 앞에서 버텨주고 무사 알타마리가 전환 상황에서 공간을 찾는다면 파리 생제르맹 수비 뒷공간을 한두 번은 찌를 수 있는 잠재력은 분명히 갖추고 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볼 점유와 박스 점유, 하프 스페이스 장악력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우위를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 흐름이 길어질수록 스타드 렌 수비의 피로도와 집중력 저하는 피하기 어렵다. 때문에 승패만 두고 보기에는 파리 생제르맹 승쪽이 자연스러운 방향이지만 배당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면 언더오버, 특히 후반 하프 스페이스 공략이 반복되며 골 장면이 추가로 나올 여지를 중점적으로 보는 관점이 설득력을 가진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전술적으로 우위를 점하며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 동시에 후반으로 갈수록 박스 앞 장면이 누적되며 언더오버 라인에서 승부 포인트를 찾기 좋은 매치업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스타드렌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FC 폴렌담 vs PSV. 이번 경기는 전력과 전술 완성도에서 격차가 분명한 폴렌담과 아인트호벤의 맞대결이다. 폴렌담은 측면에서 거칠게 압박하며 상대를 터치라인으로 몰아붙이지만 중앙에서 공을 회수한 직후 재배치가 느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동시에 무너지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 볼이 중앙으로 전환되는 순간 인사이드 미드필더들이 한쪽으로 쏠리고 수비형 미드필더가 라인 앞을 홀로 커버해야 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수비 간격이 크게 벌어진 영역을 그대로 내주는 그림이 반복된다. 아인트호벤은 이런 약점을 정밀하게 파고들 수 있는 도구를 갖고 있다. 비어르만은 압박을 한두 번 벗겨낸 뒤 고개를 들고 전방을 바라보는 순간 벌어진 하프 스페이스나 풀백 뒤 공간으로 전환 패스를 정확하게 공급할 수 있는 자원이다. 사이바리는 라인 사이에서 공을 받자마자 전진 드리블로 수비를 끌어내고 드리우에크는 측면에서 안쪽으로 치고 들어가며 마무리각을 만드는 유형이라 폴렌담처럼 재배치가 느린 수비를 상대로는 한 번의 움직임만으로 블록을 뒤로 쓸어내릴 수 있다. 그래서 경기 흐름은 폴렌담이 초반부터 측면 압박으로 버티려 해도 중앙 회수 후 전환 타이밍마다 비어르만의 패스와 이선 침투가 이어지며 여러 차례 실점 위기를 맞는 그림에 더 가깝다. 다만 배팅 관점에서는 다른 계산이 필요하다. 객관적인 전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아인트호벤 승리 쪽 승무패 배당은 실질적인 메리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즉, 이 경기는 단순히 아인트호벤이 이길까 아닐까를 묻기보다는 얼마나 많은 득점이 나올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매치업이다. 폴렌담의 수비 구조를 감안하면 아인트호벤의 다득점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있고 폴렌담 입장에서도 한 번의 세트피스나 역습에서 추격골 정도는 노려볼 수 있는 구도라 골수가 완전히 잠길 그림은 아니다. 전력차와 전술 상성, 그리고 수비 간격 관리 문제까지 종합하면 아인트호벤이 우세한 경기 흐름 속에서 득점수가 일정 수준 이상 나올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접근이 더 현실적이다. 결국 이 경기는 아인트호벤 승리를 기본 전제로 깔되 실제 배팅에서는 승무패 한 줄보다 언더오버를 메인 주력으로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하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폴렌담 패 추천. 언더오버 오버 강추. 도르트문트 vs 마인츠오. 이 매치는 단순히 포메이션 숫자 싸움이 아니라 박스 안박스 앞 공간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특히 세트피스 두 번째 장면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된다. 도르트문트는 3-4-3에서 앞선 3명과 윙백까지 박스 주변에 인원을 집중시키며 기라시의 포스트 플레이와 아데예미의 침투, 은메차의 이선 가담으로 박스 안과 앞 공간을 동시에 압박한다. 빌드업 상황에서는 백스리가 폭을 넓혀 빌드를 시작하고 더블 미드필더가 중앙에서 볼 순환을 담당하며 윙백은 터치라인을 따라 전진의 상대 윙백과 측면 수비를 깊게 끌어내는 역할을 한다. 이때 박스 안에서는 기라시가 센터백과의 몸싸움을 버텨주고 아데예미가 반대 측면 혹은 하프 스페이스에서 두 번째 루트로 침투하며
은메차는 박스 앞 세컨볼 낙하 지점을 미리 점유해 놓는 그림을 그리게 된다. 마인츠는 3, 5, 2 형태로 미드필드 숫자를 늘려 중앙 밀집도를 높이려 하지만 세트피스 수비에서 1차 경합 이후 마킹 전환과 커버링이 늦어지면서 세컨볼 처리에 계속 허점을 보여왔다. 그래서 코너킥이나 프리킥을 한번 걷어낸 뒤에도 박스 안과 앞 공간에 남아있는 상대 공격수를 놓치는 장면이 많고 이 지점에서 두 번째 슈팅을 허용하는 패턴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경기에서도 만약 마인츠가 이 부분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도르트문트의 킥 정확도와 은메차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세트피스 상황 하나가 그대로 실점으로 이어질 위험이 상당히 크다고 봐야 한다. 반대로 오픈플레이에서는 마인츠가 이재성의 활동량과 아미리의 패싱을 활용해 빠른 전환을 노릴 여지도 있지만 도르트문트의 전방 압박을 깔끔하게 탈압박하지 못하는 순간 곧바로 역습과 세트피스로 연결되는 역공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전체적인 경기 구조를 놓고 보면 도르트문트는 전방 압박과 폭넓은 공격 전개, 그리고 세트피스 세컨볼 공략까지 다양한 루트로 마인츠의 수비 블록을 시험할 수 있는 입장이고 마인츠는 중앙 숫자를 믿고 버티면서도 세트피스 두 번째 장면에서 실수하지 않아야만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경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도르트문트의 공격 시도 횟수와 박스 안점유 시간이 늘어나고 그 과정에서 한두 번의 세트피스와 세컨볼 장면이 결국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높은 매치업으로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도르트문트 승 강추 언더오버 추천 피사 vs AC밀란 이 경기는 강등권에 묶인 피사가 라인을 내리고 버티는 구도 속에서 상위권 전력인 AC밀란이 얼마나 여유있게 공격 패턴을 풀어낼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진다. 전력차를 감안하면 AC밀란 승리 방향 자체는 충분히 설득력이 있지만 배당 구조상 승무패만 단독으로 노리기에는 매력이 떨어지는 경기다. 그래서 승무패보다는 언더오버, 특히 AC밀란의 공격 패턴이 후반에 얼마나 자주 박스 안 찬스로 이어지느냐를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인 매치업이다. 초반에는 피사가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3, 4, 1, 2 블록을 구축한 뒤 마이스터의 측면 침투와 트라모니의 볼 운반으로 한두 번 역습 찬스를 노릴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기 시간이 지날수록 에비셔에게 수비와 빌드업 부담이 과도하게 몰리면 세컨드 볼 경쟁과 커버 범위에서 한계를 드러내며 수비 블록이 점점 더 박스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는 그림이 그려진다. AC밀란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필크루크를 전방 기준점으로 활용하며 이선 미드필더들이 박스 주변까지 올라가 세컨드 볼과 세컨 찬스를 노리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만들 것이다. 특히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측면 공격 비중을 확실히 높이면서 중앙 진입 루트를 여는 패턴이 강하게 드러난다. 풀리식이 터치라인을 따라 내려가다 수비의 시선을 끝까지 끌어당긴 뒤 타이밍을 맞춰 컷백을 선택하면 피사 입장에서는 박스 안에서 마크를 유지하기가 급격히 어려워진다. 이 과정에서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간 거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그 틈을 향해 로프터스 치크가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로 날카롭게 침투해 들어가면 박스 안쪽에서는 수적 우위를 기반으로 한 프리 슈팅각이 여러 번 열릴 수 있다. 피사가 이를 막기 위해 라인을 더 내리면 박스 앞에서의 두 번째 볼 관리가 더 어려워지고 반대로 라인을 올리면 필크루크와 로프터스 치크에게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노출되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AC밀란은 한 골 앞선 상황에서도 필크루크를 중심으로 공을 지키며 피사의 체력을 빼놓고 후반 막판에는 다시 풀리식과 로프터스 치크의 동선을 겹쳐 추가골을 노리는 운영 능력까지 갖춘 팀이다. 피사가 마이스터의 침투와 트라모니의 중거리 한 방으로 반격할 여지는 있지만 빌드업 완성도와 박스 안 마무리의 퀄리티 차이는 분명하다. 그래서 이 경기는 승무패보다는 시간이 지날수록 AC밀란의 측면 공략과 하프 스페이스 침투가 누적되면서 슈팅 볼륨이 늘어나는 오버 흐름에 더 가까운 경기로 해석하는 편이 합리적이다. 전반에는 피사의 버티는 수비 덕분에 스코어가 잠잠할 수 있어도 후반 중반 이후부터는 박스 안주변 공간이 벌어지며 양팀 모두에게 골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커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피사패 추천 언더오버 강추 엘체 vs 오사수나 이번 매치는 단순한 순위 싸움이 아니라 우측에서 시작되는 엘체의 컵백 루트와 부디미르를 앞세운 오사수나의 박스 공중전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라고 보는 편이 더 정확하다. 엘체는 4-1-4-1 구조 속에서 아구아도가 수비라인 앞을 단단히 지켜주기 때문에 굳이 수를 많이 내주지 않고도 우측으로 전개 방향을 고정해 자신들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팀이다. 전반에는 두 팀 모두 중원에서 어느 정도 신중한 탐색전을 펼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엘체는 헤르만 발레라 쪽으로 볼 배급을 늘려 터치라인을 타고 올라가는 전개를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발레라가 속도를 붙여 풀백과 정면으로 맞붙거나 순간적으로 안쪽으로 파고들며 수비 라인을 한 번에 흔들어 놓는 상황이 나오면 박스 안에서 야고 산티아고의 움직임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야고 산티아고는 단순히 골문만 바라보고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수비수의 시야에서 살짝 벗어난 지점에서 출발해 골문 앞으로 파고드는 타이밍을 맞추는 스타일이라 컵백이 낮게 떨어지는 순간 한 발 앞선 슈팅 모션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향한 크로스와 세트피스를 통해 언제든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공격 루트를 보유하고 있지만 더블 볼란치 라인이 지나치게 내려앉는 구간에서는 박스 앞에서 두 번째 잔면을 허용하는 장면이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수비 시 풀백이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 부디미르 쪽 크로스를 막는데 집중하면 반대편 하프 스페이스와 박스 앞 공간이 비는 상황이 나오고 이 지점을 엘체의 이선 자원이 한 번만 제대로 파고들어도 추가적인 슈팅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엘체 입장에서는 오사수나의 강점을 완전히 지우기보다는 부디미르에게 가는 첫 크로스를 최대한 제어한 뒤 곧바로 우측 전개로 반격하는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가 후반으로 접어들면 오사수나는 라인을 조금씩 올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가능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우측 뒷공간과 하프 스페이스가 동시에 열리면 엘체의 전매 특허인 우측 돌파 컵백 중앙 침투 마무리 루트가 더 자주 더 날카롭게 살아날 수 있다. 또한 박스 안 첫 번째 크로스를 막아낸 뒤에도 박스 앞쪽으로 흘러나오는 볼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 추가 득점 혹은 역습 기회가 갈리기 때문에 아구아도와 이선 미드필더의 두 번째 장면 대응이 승부의 세부 포인트가 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중심으로 한 명확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엘체는 우측 돌파와 컵백, 박스 안 타이밍 침투라는 또 하나의 강력한 무기를 홈에서 마음껏 꺼내들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전술 패턴과 경기 운영, 홈에서의 자신감까지 모두 합쳐서 판단하면 승부 기대값은 엘체 쪽으로 조금 더 크게 열려있는 경기라고 볼 수 있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엘체 승 강추. 언더오버 오버 추천. AS 모나코 vs FC 낭트. 이 경기는 AS 모나코의 후반 점유 강화와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이 낭트의 500블록을 얼마나 벌려놓을 수 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 승부다. AS 모나코는 전반부터 중원에서 골로빈을 중심으로 공을 오래 소유하며 경기 흐름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기고, 낭트는 두 줄 수비를 깊게 두고 엘 아라비를 앞에 남겨 역습 한 방을 노리는 형태로 나설 가능성이 크다. 전반에는 낭트가 블록을 좁게 유지하며 버티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이드로 끌려나가는 장면이 많아지고 윙백과 미드필더 사이 간격 관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AS 모나코의 장점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후반 중반 이후 AS 모나코가 상대 진영에서 볼을 오래 소유하며 템포를 통제하기 시작하면 낭트 수비는 계속해서 옆으로 뒤로 움직이며 라인을 정렬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때 아클리오체가 측면에서 스피드를 살린 돌파와 날카로운 컵백을 반복하면 수비형 미드필더와 센터백 사이 간격이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박스 앞 하프 스페이스에 틈이 생기는 시간이 길어진다. 비에레트는 이러한 간격을 노려 세컨드 라인에서 하프 스페이스를 영리하게 점령하며 컵백이나 낮은 크로스를 받아 바로 슈팅으로 연결할 수 있는 위치를 선점하려 할 것이다. 골로빈은 뒤에서 전환 패스를 공급하면서 때로는 직접 전진해 세컨볼과 2차 패스 상황에 관여해 박스 주변에서 연속적인 위협이 이어지도록 만드는 역할을 맡게 된다. 낭트 입장에서는 중앙과 박스 안을 최대한 지키려 할수록 측면과 하프 스페이스가 비고, 이를 막기 위해 옆으로 벌어지면 다시 중앙과 박스 앞이 느슨해지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 특히 후반 막판 체력 저하 구간에서는 윙백이 아클리오체의 드리블과 컵백을 따라가기도 버겁고, 코클랭 역시 세컨볼에 계속 반응해주기에는 부담이 커지면서 작은 간격들이 누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시간의 흐름이 길어질수록 AS 모나코의 점유와 측면 돌파, 하프 스페이스 침투 패턴은 더 많이 반복될 것이고, 낭트의 블록은 어느 순간부터 균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구도다. 토킹 추천 배팅. 승무패 AS 모나코 승 강추. 언더오버 언더 추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토킹 가족방에서 더 많은 혜택을 만나보세요. 가족방은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